보아, 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은 요런 질문을 많이 하시고 또 많이 받으시는 질문이죠. 암진단금 5천만 원 가입하였더라도 나중에 먼 미래에 이 5천만 원이 나왔을 때 이 5천만 원의 가치가 있을까요? 항상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죠. 근데 요거는 그렇게 중요한 질문은 사실은 아닙니다. 자, 그 왜 그럴까요? 요 두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왜 이 질문이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렇게 우리가 가입을 할 때 이걸 고려해야 될 만큼의 걱정할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자, 왜 그런지 두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뭐냐면은 이게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역시 위대한 코레아는 틀립니다. 이 상상할 수 없는 경제 성장률을 쫙 보여주죠. 지구 역사상 이렇게 후진국이었는데 선진국으로 들어간 나라는 20세기 이후로 대한민국밖에 없고요.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간 나라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디 있나요? 메시의 나라 아르헨티나 있죠. 자, 그만큼 우리는 끝없는 경제 성장률을 이렇게 이루어왔고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었죠. 자, 그리고 근데 여기에 비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하고 경제 성장률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요 경제 성장률을 보시면은 계속 쭉 성장하다가 그렇게 많이 5% 이상으로 계속 성장을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은 조금 둔하지만 많이 발전해 가지고 그전에는 항상 5% 이상씩 쭉 성장했어요. 한번 이렇게 급격하게 추락할 때가 있었죠. 요때는 언제냐? 오일 쇼크 때죠. 그리고 요때는 언제냐? 우리가 아는 IMF 국제통화기금의 외환위기가 왔을 때 요때는 오일 쇼크 때입니다. 이때 이렇게 충격이 오더라도요, 물가가 그렇게 막 심하게 빠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요쪽이 이제 1차 오일 쇼크 때 훅 빠졌다가 또 2차 오일 쇼크 때 여기도 좀 떨어지긴 하죠. 아무튼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면 물가 상승률은 조금 줄어드는 편이죠. IMF 때도 이렇게 훅 줄었죠. 그리고 우리가 조금씩 이제 이렇게 오르고는 있으나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경제 성장률이 우리가 떨어지니까 물가 상승률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아요. 과거처럼 막 이렇게 큰 폭으로 막 엄청나게 오르지는 않는다. 그리고 앞으로 뭔가 또 특별하게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되면 물가 상승률이 그만큼 오르긴 할 거예요. 오르긴 할 건데 그런 게 굳이 없다면은 정체되어 있는 게 가능성이 크죠. 우리 옆나라 일본을 보면은 20년 동안 디플레이션을 이룬 또 지구상에서 볼 수 없는 또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멀고도 험한 나라 재팬 있죠. 재팬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거죠. 즉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경제 성장률이 큰 폭으로 오르지 않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도 그만큼 큰 폭으로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근데 경제 성장률은 더딘데 물가 상승률이 많이 오르게 된다. 이러면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건데 또 국가가 그렇게 가만히 두진 않죠. 물가 상승률을 잡기 위해서 또 많은 이런 방안과 방침을 세울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부분이에요. 능력 있으신 분들께서 또 물가를 잡아 주실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우리가 그런 걸 예측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고요. 이거는 첫 번째 이유는 사실은 근데 중요한 이유는 아니에요. 첫 번째 이유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무슨 더 중요한 이유가 있냐? 바로 두 번째 이유죠. 이거예요. 비율이에요. 비율. 왜냐면은 여기 한번 보시면 알 건데 총 납입 보험료 플러스 받을 보험금이에요. 자, 내가 총 2천만 원을 납입을 했는데 암 진단 시에 6천만 원을 지급을 받아요. 그러면은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얼마가 나간 거예요? 사실상 4천만 원이 나간 거죠. 2천만 원은 받았으니까. 그죠? 근데 물가 상승이 되었어요. 물가 상승이 막 대한민국이 갑자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한 거예요. 그 주도해가지고 막 물가 상승을 이룰 정도로 경제 성장률이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대한민국이 이 코레아가 이 지구상에서 없어서는 안 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주도권을 쥐고 있어서 엄청나게 성장해서 물가가 상승했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위대한 코레아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물가 상승률이 되니까 총 납입 보험료를 6천만 원을 내게 된 거예요. 근데 받을 보험금은 1억이죠. 그래서 받더니 4천만 원 갭. 똑같네. 그래 물가 상승률이 돼서 물가 상승률에 맞춰서 보험금을 받아야 되는데 내는 돈은 똑같았다는 거예요. 비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최악의 경우는 뭐예요? 2억을 내었는데 2억 2천을 받으면 2천밖에 갭이 안 생기죠. 그 2억 2천 받는다고 좋아할 게 아니죠. 내가 낸 돈이 2억인데. 그러니까
이 사실은 비율이 중요한 게 우리가 그래서 나이가 어린 사람들을 보험가입하면 비율이 상당히 좋아요. 예, 물가 상승률과 상관없이 비율이 좋기 때문에 나중에 이 나이가 뭐 애들이 딱 가입을 했는데 이게 먼 미래에 벌어질 일이다. 그래서 먼 미래에 벌어질 일일 때 이게 이 돈이 과연 유용할까라고 고민이 되더라도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차피 비율이 중요하니까. 먼 미래에 2억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지금의 6천만 원은 안 되고 2억은 필요하다. 2억 2천이 필요하다. 하지만 낸 돈이 계산해 보면은 비율이 훨씬 더 높죠. 그만큼.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비율은 근데요, 점점 이게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80년대 보험, 90년대 보험, 2000년대 보험, 2010년대, 2020년대 이 보험들을 비교해 보면요, 무조건 비율이 가볍게 좋아요. 왜냐면은 저금리잖아요. 지금은. 그때는 금리가 높았죠. 보험회사가 우리한테 돈을 받아서 보험회사가 돈을 굴리잖아요. 그러면은 금리가 높으면은 돈을 굴릴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게 받아도 많은 돈을 줄 수 있는 자원이 마련이 되죠. 그런데 지금은 저금리이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돈 굴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율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 보험료가 비싸다는 게 여기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물가 상승보다는 비율이 얼마일까를 먼저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 비율이 좋아야지만 가입하는 사람도 기분 좋고, 그죠? 네, 나중에 보험회사도 그만큼 줄 수 있을 때 그만큼 굴릴 때가 많았다는 거니까 좋은 보험을 판매를 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보험은 미래를 대비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미래의 물가 상승률 걱정보다는 얼마 내고 얼마 받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보험 계리라고 하는 거죠. 내가 얼마 내고 이걸 얼마 받는가, 요 계산을 먼저 하자. 물가 상승률 걱정보다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물가 상승률에 의한 걱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암에 대비한다면 큰 리스크에 대비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연금보험이죠. 연금보험. 내가 지금 나중에 100만 원을 받기로 했어요. 연금보험이. 근데 먼 미래 물가가 상승률이 큰 폭으로 늘었단 말이에요. 그때 100만 원의 가치가 없어. 이러면 연금보험이 조금 더 보장성 보험보다는 더 걱정이죠. 여기도 비율이긴 한데 이거는 우리가 리스크를 대비하는 거고 얘는 일종의 저축 목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연금보험이 더 걱정인 거죠.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거예요. 아, 이게 지금 애기들 보험 가입하는데 먼 미래에 이런 게 좀 걱정이 되지,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나 이게, 그런 걱정보다는 비율이 얼마나 더 좋은 비율을 가지고 내가 가입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일단은 저성장이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다 보니 물가 상승률도 그만큼 떨어지니까 그런 걱정도, 첫 번째 걱정은 그렇게까지 고민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비율이 진짜 중요한 거다. 그래서 아무리 물가가 오르면 그렇게 해서 보험금을 올려 받는다 한들 내는 돈이 중요하니까 그거를 항상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안녕.